질의응답 시에 그 소속 언론사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날 제가 경북교육감 후보로서 주요 교육정책 중에서 3가지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전체 공약사항이 많습니다만은 특색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차례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맛있고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무상급식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중에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는 시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경북은 친환경 급식 비율이 26.6%가 원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매년 5%씩 친환경 급식 비율을 높여서 임기 내에는 46%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됐습니다만은 감염병이 이게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끝났지만 언젠가 다시 또 이런 큰 감염병이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감염병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물질로서 플라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세 번째 정책은 신장년 정책인데 이 정책은 아마 임준희 후보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약 1200만 명입니다. 거의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년이 더 지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거의 2천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60세 이상 인구, 저는 용어를 노인을 하지 않고 신장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장년층에 대해서 사실상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평생교육 이름 하에 일부 취미생활 위주로만 하고 있고 이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학생들의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층에 대한 정책은 그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노인층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저는 큰 국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 이게 앞으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꼭 해야 될 몫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신장년층에 대해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장년 교육 정책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이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장, 과장은 외부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과장 그분 자체가 수요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많이 한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책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관행이고 워낙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음성적으로 때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공무원들께서 선거 중립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하면서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과 선거운동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장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행정공무원이 퇴근 후에 또는 출장을 내고 선거 캠프를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후보의 임종식 후보의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여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직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 무효까지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교육자로서 법 이전에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사로서 도덕적으로 매우 큰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정치 공무원을 제외하고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등을 앞두고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십시오. 누구 불법 지시를 하면 강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래도 힘드시면 경찰이나 선관위에 제보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밀은 지켜집니다. 아울러 선관위에도 촉구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관건 부정선거를 막아야 공정한 선거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 기자회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어서 거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거 없는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부로부터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부로부터 대구교육청 재직 시절 징계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근거 없이 이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시면 반드시 경찰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나오는지 잘 알고 있고요. 전혀 근거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시절 2015년도입니다. 15년도. 그때 모 과장하고 업무 추진상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실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예산이 한 800억 이상 큰 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책을 받은 공무원이 곧바로 저랑 같이 했던 회의장을 나가면서 곧바로 사표를 던지고 그 길로 곧바로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공식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앞뒤 정황을 맞춰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당연히 응했고요. 저 부교육감 하나말 대상에서 근거 없는 음해 투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받은 결과 전혀 무혐의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받을 당시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단신으로. 그 다음에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 당시에 저는 부교육감이었고요. 그 당시에 교육관님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묶어서 성명서 발표하면서 부교육감의 조사된 사실을 살짝 끼워 넣었어요. 막연한 표현으로 뭐 부적절한 언행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근데 그거 다 종결된 사안인데 자, 그럼 7년 뒤에 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까요? 원하지 않습니까? 선거용으로 쓰려고 이걸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실명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디 익명의 수로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올렸어요. 국민청원을 올릴 때는요, 다 실명입니다.
그분 아이디 조사하면 누군지 다 알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 안 하도록 국민청원했던 그분, 그리고 이 내용을 임준희 밴드, 임종식 밴드, 마숙자 밴드에 퍼내놨던 그분, 마파람이라는 아이디를 닉네임을 쓰고 있는 분, 그분들 모두 오늘 기자회견 끝난 즉시 검찰에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이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습니다. 아. 자, 이것을 왜 오늘 공개를 하고 제가 강하게 대응하느냐. 앞으로 선거기한이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상대 쪽에서는 저한테 해명할 기회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저도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고소장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 끝난 즉시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 공약 사항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특색 공약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정책 공약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질의응답 있으면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 예. 후보님 현재 다른 마숙자 후보님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하시기로 했다는 걸 저도 뭐 언론 보도에서도 봤는데 맞죠? 합의하신 거죠? 아닙니다. 언제 말씀이시죠? 4월달. 네네. 그 당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자, 단일화하자고까지 합의됐습니다. 근데 총론에서는 합의되지만 늘 이제 강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합의를 지금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하시는 걸로. 예, 지금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합의할 수 없는 유효한 방법이 여론조사였는데 지금은 여론조사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자가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비 번호고 등록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과감한 그 결단을 해주시면 합의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일화 협상은 결렬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제 현 들감님 빼고 두 분 지지율이라든지 상당히 좀 낮으신 편인데 후보 단일화 하실에서 이렇게 경쟁하시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각자 이렇게 후보 출마하셨을 경우에 3자 대결로 갔을 땐 더 불리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예, 그 유불리는 이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이제 원래는 대선이 끼는 바람에 12월 말 조사한 거나 4월 17일 날 조사했던 거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무응답층이 90%였고요. 50%였고요. 그 다음에 응답률도 3.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대략 한 5%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이제 교육감 선거는 완전히 깜깜이 선거다. 여전히 도민들이 관심 없고 응답하는 사람은 일부 그룹만 응답을 했다 봅니다. 주로 이제 알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교육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34% 응답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육계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전체 유권자 중에서 교육계가 차지한 비율이 제 판단은 20%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80%가 비교육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여론조사는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2월 초에 2월 3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제가 지지받고 있는지를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도 뭐 저뿐만 아니고 마숙자 후보나 임종식 후보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역대 교육감 선거를 보면 아마 현직 유리이기 때문에 현직에 갖고 있는 프리미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종식 교육감이 앞설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권자들 교육계 유권자 말고 비교육계 유권자들이 엄청 훨씬 더 많은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일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면은 저 같은 후보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임준희 후보를 알아보고 임준희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에 대해서 아시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준희 지세가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번호부동이 5월 12일이고요.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SNS 활동을 하거나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숙조 후보하고 달라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달라를 논의할 때 그때 이제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 진영 논리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이 겹치기 때문에. 근데 마숙조 후보하고 저하고는 사실상 진보 보수의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크게 겹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제까지 계속 달러화에 시도를 했냐면은 선거 구도를 1대1 구도로 만들면 도민들이 관심이 높아집니다. 관심이 높아지면 임준희 후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또 임준희 후보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까지 전혀 못 보던 후보였고 경력이 비전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지 세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에서 저는 이제까지 달러 추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달러 하라를 하려 그러면 두 후보가 모두 양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당신은 반드시 후보로 나와야 된다. 그럼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협상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마인드가 부족하셔서 협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나는데 그쪽 마숙조 후보 쪽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지지부진했었고요. 남은 기간 동안 2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격적으로 양보를 해주시면 통큰 결단해 주시면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3자 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저는 3자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부교육감 당시에 조사받은 내용은 전부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다 부풀려진 내용이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업무 추진비를 부교육감이 마음대로 쓴다. 인사를 부교가 마음대로 한다. 그 다음에 관용 차량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직원 성추행권은 거기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상대 후보 쪽에서 이걸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의혹에 대해서는 저 부교육감 한 사람 대상을 해서 그 당시에 조사관 3명이 3주를 탈탈 털었습니다. 몇 바닥까지. 왜냐하면 운명의 투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랑 어떻게 만나는지 그 다음에 투서를 넣은 사람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원래 익명투서는 조사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조사를 제가 받았고요. 조사받은 결과 전부 다 하나, 차량 운행 기록보다 전부 다 일일이 다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공고다. 그 사적 이용이 아니다. 다 해명이 됐고요. 인사 문제도 저랑 같이 근무하는 기사, 비서였습니다. 그분이 승진해서 나신다 하는데 보낸 건데 그 사람이 근거 없이 임준희가 마음대로 보냈다 이렇게 투서가 들어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부교육 업무 추진비는 다 공개됩니다. 인터넷 지금 들어가보시면요. 저뿐만 아니고요. 포항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추진비 내역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적 사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전부 다 카드 거래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3명이서 조사를 했지만 전혀 근거 없어서 무혐의 처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이제 제가 대구 부격감 근무하다가 순천대학 사무장을 갔습니다. 그게 마치 그 징계받아서 제가 강등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혀 그것도 근거 없습니다. 부교육감이나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같은 직급입니다. 그건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꾸로 저도 이제 부영대학교 사무국장에 있다가 대구에 부교육감 왔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는 제가 경남 부교육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는 부산대 사무국장을 했고요. 사무국장 직책하고 부교육감 직책하고 같은 직급이고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전혀 주장이 근거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그 후보님 공약도 그렇고 오늘 공약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전 전국 도민 그 학습권 보장, 교육부 기차에서 일하는 이제 이렇게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좀. 예. 지금 제 소위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대부분 다 이제 대학 평생교육원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생교육은 체계화된 게 아니고요. 그 수요를 이제 소위 말하는 취미생활 위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고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교육감이 책임이다.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질문하시기를 아니 그거는 이제 왜 교육감 소환이 아닌데 왜 합니까 하더라고요. 법 체계를 보면은 교육법이 있고요.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교육법, 평생교육법 모두 교육부 소관이고요.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하면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입니다. 다만 제가 이 정책을 했습니다. 업무를 봤는데 그럼 왜 지자체장을 끌어들였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감 혼자서 안 되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더 많은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근데 누구든 간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님, 그 다음에 시장군수님과 협조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큰 꿈은 우리가 미성년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본 체계가 있듯이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계도 하나, 학교 체계도 하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60세 이상 인구들이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교육 수요 말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끝난 뒤에 다시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규정을 받다니 빠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수요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교육 수요를 지금 맡겨놨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걸 저는 체계화 시켜가지고 정규 학습 체제로, 정급 교육 체제로 끌어들이겠다. 이게 하려면 사실 교육감 권한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시동 걸 겁니다. 시동 거는 게 역할이고, 시동 걸리면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아젠다를 올려줄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후보와 저와 차이입니다. 다른 후보는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도 모릅니다. 저는 큰 국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 방법은 교육감이 직접 못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교육감이 발의자는 아니지만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법까지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11시에 잡혀서 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